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지하철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묻겠다고 했지만 건설보다 포기 쪽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리안 레이비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장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하는 등 유명 인사들의 전당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붕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이 살아있는 동네 마을을 만들기 위한 행정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됐습니다. 부실 논란 등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 의대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지면서 의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목포대와 순천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심 개발로 인해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가면서 공동체 생활 문화 역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재생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를 되살려 온화하고 포근한 동네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민선 6기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용훈 기자입니다. 토끼와 무당벌레, 해바라기와 벚꽃, 회색빛 담장이 한 편의 작품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주민 스스로 6개월에 걸쳐 완성한 골목길 벽화입니다. 빈 점포가 사랑방으로 거듭난 마을 북카페는 주민들의 기부와 자원봉사로 탄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 환영하고 좋습니다. 왜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송정동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기지촌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골목길 갤러리와 마을 카페,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동화로 배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골목길이거든요. 그걸 골목길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밝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낙후된 주택 지역을 개선해 살맛 나는 동네로 만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수 사례들입니다. 개발 소외로 박탈감에 빠지면서 이웃과 단절됐던 마을은 소통과 인정이 흐르는 전통적인 마을로 변신했습니다. 자기네들 처녀 시절에 그림을 보면서 옛 추억을 더듬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는 마을에서 돌아오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민선 6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시의 지원 아래 주민들이 직접 마을 소식지나 신문을 발간하고 골목길 가꾸기 등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가 하면 마을 박람회를 열어 성공 사례도 공유합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도 진행하고 또 마을 주민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그런 마을 리더들을 양성을 하고 내년 1월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인정미 넘치는 전통적인 광주 공동체 마을이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아시아 문화 수도의 허브 역할을 할 아시아 문화전당이 완공돼 전당 개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단은 문화전당 5개원 중 4개원의 건물이 완공돼 성공적인 전당 개관을 위한 조직 구성안 마련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단장과 사무국 등 15명 내외로 개관 준비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며 광주시 전라남도와 함께 정례협의회를 만들어 이달 내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문화전당은 내년 7월 하계유대회 기간에 맞춰서 사전 개관한 뒤 9월에 전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해외 유명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스미소니언의 프리어 클리어 미술관장이 광주를 찾아 문화전당을 둘러봤습니다. 줄리안 레이비 관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문화전당 시설이 훨씬 훌륭하다고 감탄하며 교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this is incredibly impressive. I'd heard about it for some time as a site that is going to, in a way, memorialize a moment of disunity by creating a unity across Asia with a new Asian cultural center, everything from Turkey to Tokyo. As a memorial museum, you've preserved the old buildings and then created something completely new underground. That's a major achievement. 민선 6기 들어 시작된 광주 도시철도 건설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윤장현 시장이 지하철 건설의 부정적인 소신을 공개석상에서 드러냈습니다. 이달 안에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식도 제시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올해 확보된 국비는 52억 원, 내년 예산에는 136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2호선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난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52억 원을 지원하기 힘든 데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빼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까지는 2호선을 건설할지 말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광주시에 통보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평을 보류하고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교부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정부는 다급하지만 윤장현 광주시장은 막대한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건설비만 1조 9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주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재정 부담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다며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시장이 제시한 대안은 11월 한 달 동안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결정입니다. 언론을 통한 TV 토론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 상황을 공유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광주시 의회의 입단 요구에 광주시는 2호선 건설 여부를 한 달 더 앞당겨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만큼 사업이 딜레이 됐으니까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한편 도시철도 2호선 관련 TF가 종료된 이후 한 달 반 동안 이렇다 할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1일 시민시장에 참여할 시민을 공모합니다. 1일 시민시장은 시장실에 마련된 시민의자에서 시장 업무를 참관하고 각종 공식 행사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시장과 함께 하루 동안 시정 현장을 동행하며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20일까지며 광주시는 3명을 선정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부실 논란 등으로 폐교 위기까지 내몰렸던 서남대 의대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목포대와 순천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 1000명당 응급 환자는 34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00명 이상이 많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은 41곳,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이 필요하지만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만 없습니다. 의대 유치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설 또는 현재 기존 의대 정원을 나눠 배정하는 안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서남대 의대에 내년도 의예과 입학생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남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이기면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총정원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서남대 의유과 정원이 회수될 경우 의대 신설 희망은 실현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서남대 의대가 유지되면서 이제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정원 자체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여 년간 계속 의대 유치를 하려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지만 변화의 여지가 있으면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서남대를 의식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의대 정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정책 건의를 해서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유치 계획에 큰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전남 도민들의 수건인 의대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대학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학벌 없는 광주 시민 모임이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학벌 없는 광주 시민 모임은 대학 도서관을 대학 구성원이나 특정인에게만 개방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를 사고 팔려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소 경매시장에서는 소값을 후불제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소만 낙찰받고 달아난 사기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새벽 보성의 소 경매시장. 경매장에 나타난 세 남성은 소 9마리를 3,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새벽이니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소를 일단 받아간 남성들은 그러나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매장한 소도둑이었습니다.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의 명의를 도용해 일단 낙찰을 받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소만 받아 도망간 겁니다. 처음에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었습니다. 그 다음 가축 시장부터는 처음 오는 상인들한테는 저희 응찰기를 제한 지급하고 29살 변모 씨 등 모두 5명은 같은 수법으로 나주와 곡성 경매시장을 돌며 모두 소 29마리 1억 원어치를 낙찰받고 소만 데려가 되팔았습니다. 축협에서는 새벽 경매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통 입금을 기다려줍니다. 범인들은 소값을 후불로 지불해도 된다는 경매시장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담 큰 소도둑의 범행은 자꾸 소를 데려와 파는 점을 이상히 여긴 한 농민의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입금이 되지 않고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그 명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련된 공범들이 또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게 되고 축협은 후불제 경매 제도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조합원들과의 논의를 거친 뒤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법원이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사건을 세월호 침몰 사건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가 청해진 해운에 27억 원의 손해를 입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내일 청해진 해운 결심 공판에서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징역 5년이지만 횡령 배임 사건이 병합되면서 김 대표에게 선고 가능한 형은 징역 4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새벽 5시 10분쯤 담양군 담양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 70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노점상을 하러 나가던 최 씨를 승용차 운전자 47살 이모 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도마의 신 양학선 선수 올해 국제대회에서 부상으로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전국체전에서 당당히 4연패를 달성하며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에서 직접 양학선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국체전 4연패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근데 부상으로 좀 심적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큰 대회에서 모든 대회에서 다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국체전에서는 또 전국체전에서도 못 따면은 진짜 올 한 해는 너무 저한테 아픈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전국체전에서는 꼭 금메달 따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나요? 네, 일단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부담이란 걸 안 느꼈는데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정상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몸 상태가 좀 어때요? 네, 일단 발목이랑 허벅지가 많이 이번에 올해는 안 좋았었는데요. 시합을 준비하면서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발목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이 끝났는데도 좀 안 좋아서 치료를 지금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그냥 간단한 표현으로는요. 그냥 배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도 중학교 1학년 애들 대상으로 이렇게 구르기랑 이런 걸 좀 잠깐 가르쳐 줬는데 진짜 그냥 배우는 게 나아요. 네. 가르치는 것보다. 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닙니다. 일단 후천적으로 재능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렸을 때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요. 노력이 없으면 천재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하계 유대회 조직위가 올해 말까지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시작으로 대회가 열리는 70개 전 경기장을 점검합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0월에 폐막한 인천 아시안게임 사례 등을 반영해 현장 전개 시나리오에 따라 인력과 물자, 시설과 의전 등 경기 전반을 점검합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또 앞으로 3개월간 지역별, 분야별 면접을 실시해 자원봉사자 15,000명을 선발합니다.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이적 선수들이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선수단 473명이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대회 첫날이었던 어제 탁구와 댄스 스포츠, 볼링 등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고 은메달, 동메달도 각각 6개씩 가져오며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가을 배추값 파동 가능성이 높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용 가을 배추가 속이 꽉 차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전남의 한 배추밭. 배추를 잘라내 뻣뻣한 겉잎을 떼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배추 한 포기 도매 가격이 1,000원대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김장용 가을 배추 속은 꽉 들어찼지만 농민들 속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언이 조금만 심으라고. 얼마나 심으시나요? 한 1,500평이나. 통상 시장에 나오는 배추 한 포기의 무게는 3에서 3.5kg. 올해 가을 배추는 생육기에 좋은 기상 조건이 뒷받침되면서 4kg을 웃돌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생산량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과잉 생산량을 당초보다 7만 7천 톤 늘어난 26만 3천 톤으로 수정했습니다. 배추값 파동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이미 성사됐던 밭대기 거래는 줄 취소되고 있고 중간 상인에게서 배추 판매 대금을 못 받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출하 초기에 시장 정리하는 것이 가격 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시기를 앞당겨서 산지 격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는 산지 폐기 물량을 5만 톤 늘린 15만 톤으로 확대하고 배추값을 1,800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 하지만 지난달 2만 톤의 배추 산지 폐기가 실시됐는데도 배추값이 반등하지 않아 농민들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관광협회가 남구 사직공원에서 제41회 관광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관광업계 종사자 등 250여 명은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근대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양림동 역사마을을 둘러보고 광주의 근현대 정신과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키토산 소금이 혈압을 낮춰주는 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드레 올레트 프랑스 디존 대학 임상시험센터 소장은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키토산 소금은 염소 이온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레트 교수는 쿠바에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고 있어 조만간 키토산 소금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지역 중소 중견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리월드 클래스 시범사업 대상 기업 5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뽑힌 이들 기업은 영암 푸른중공업과 담양 소모홀딩스, 순천 파루, 선테크, LC스로 각 1억 원씩 전문 컨설팅 비용이 지원돼 글로벌 시장 성공 진출 전략 수립과 중장기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맞춤형으로 추진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혁신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내일 오후 2시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는 이번 공청회에서 시민과 지역미술계, 도시문화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체성을 가다듬고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3월 전문기관에 의뢰한 비엔날레 발전 방안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비엔날레 조직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이 발표됩니다.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아침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든든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광주 5.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두 번째로 차가운 아침을 보였습니다. 순천도 영하 0.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18도 이상까지 올라서면서 야외 활동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이 시각 나주 1도, 담양과 구례, 화순 2도, 장성과 영광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담양 17도, 광주와 나주, 화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주말부터나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광주 아침 7도가 예상되고요. 동지인 모레에는 6도까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8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 수준을 넘어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낮 동안에는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